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달라는 것 말씀을 통 안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배경이 어떤가요? 제가 이제 이 크로마키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도 집어넣고 하는 새로운 것도 아닌데 제게는 매우 새로운 그런 편집 기술을 알게 되었어요.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 뒷배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아주 그 고서점이죠. 뭐라 그럴까요? 60년대 또는 70년대 정치도 느껴지고요. 이곳은 전주예요. 전북 전주에 있는 그 한옥마을 안에 어떤 그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고서점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각, 뭐 학창 시절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서점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곳에 우리가 가 있다면 어떨까요?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곱하기 1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신약에 나오는 에베소서라고 하죠. 그 에베소를 에페소스 또는 뭐 에페스라고도 부릅니다. 그 에베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그 지중해 바닷가에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의 지중해 바닷가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리스와 가까운 지역이니까 에게해, 그러니까 지중해의 한 일부분인 에게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옛날 이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해안 지중해에 접한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그 문명을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하고 그 이오니아 문명에서 만들어낸 건축 양식을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오니아 양식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양뿔 모양으로 똘똘 말린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오니아인들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 건축물들을 만들었죠. 그 후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이 지역을 침략해서 많이 파괴를 했고, 그 후 또 기원전 4세기에는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뭐 그리스라고 할 수도 있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이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고 로마 제국이 엄청 번성했으니까요. 로마 제국이 건축물들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전 이오니아 시대 때의 어떤 건축물들과 또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이 혼재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 서기 3세기가 돼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터키 지역은 예로부터 오늘날로 치면은 진도 7도가 넘는 그런 지진이 지금까지 뭐 한 20여 회 이상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대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뭐 폐허가 된 것이죠. 그랬다가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터키가 이제 가까운 나라는, 전통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독일, 오스트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폐허가 된 현장들을 다시 발굴해내고 일부 복원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에베소에 가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서점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감동, 정취 뭐 이런 것에 진짜 100배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다 폐허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기쁨, 어떤 감정,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잘 몰랐던 우리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키의
에베소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에베소 이 지역은 이제 뭐 기독교 또는 이제 가톨릭의 성지이기도 해요.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그 사도 바오로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사도 바오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면 사도 바오로는 터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터키 땅 중에 아주 일부분만 유럽에 속하고 나머지 아나톨리아 반도는 이제 뭐 아시아로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부유한 유대인 가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 유대인인 건 맞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사도 바오로는 터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에베소 안에 있는 그 암피테아트로, 그러니까 암피테아트로는 예전 로마 시대 때부터의 어떤 그 원형 경기장이나 원형 극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안에도 암피테아트로 2만 5천 명이 동시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암피테아트로가 있는데, 그 암피테아트로 안에서 사도 바오로가 우상 숭배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어떤 수모를 겪고 쫓겨나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부탁하죠.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성모 마리아를 쉬게 하고 성모 마리아가 여성을 보낸 곳이 또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가 거주하던 생가 터가 남아있고, 또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 터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터키 땅에 있지만 동시에 가톨릭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뭐 꼭 가톨릭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의 성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건축물들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형체를 알아보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뭐 목욕탕 터도 있고 아고라 광장 터도 있고, 오데온이라고 해서 음악에 맞춰서 시를 낭송하던 곳도 있고, 그 오데온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늘날 그 음향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오디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디오의 어원이 오데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또는 원형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암피테아트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그리스의 여러 신들 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묘사된 조각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신화는 어디까지가 신화고 어디까지가 뭐 사실 또는 역사인지 사실 정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건축물 또는 폐허들을 걸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인류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요.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그 윗부분에 돌로 된 어떤 그 긴 벤치 모양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용변을 보면은 그 들어온 것이 이 시냇물에 쓸려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고 인류 최초의 비데도 있습니다. 그 막대기 같은 거에 어떤 뭐 천이나 이런 것을 끝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걸 물에 적셔서 그걸로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쭉 앉아서 그 구멍이 있는 곳에 앉아서 이제 용변을 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듣기 민망한 지저분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악공들이 들어와서 음악을 연주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서기 뭐 1세기 말 2세기 초 그 무렵에 셀수스라는 사람이 거기 총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셀수스가 사망한 이후에 셀수스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셀수스를 기념하여 만든 도서관이 있어요. 에베소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들 중에서 가장 복원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말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로마인이 만들었던, 터키인이 만들었던, 그리스인이 만들었던,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남긴 역사, 우리 인류가 남긴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이죠.
제가 뭐 좀 장황하게 에베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터키의 에베소는 꼭 한번 종교라든가 어떤 뭐 인종, 뭐 갖고 있는 신념, 철학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143페이지 하단부터 읽겠습니다. 에페소스. 기독교 성경에서는 에베소라 하며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에베소서라고 한다. 오늘날 터키의 지중해와 에게해에 접한 지역에 문명을 꽃피운 이오니아인들이 처음 건설했고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일부 파괴된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때 재건되고 로마 시대에도 많은 건축물이 세워지며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성장하지만 3세기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고 동로마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 건축물들을 파손하기도 했다. 성모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인정한 에페소스 공의회가 4세기 말에 열린 곳이고 성모 마리아가 여생을 보낸 집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성지로 인정되어 있으며 성 요한이 세운 교회터가 남아있다. 공중 목욕탕, 공공광장인 아고라, 음악과 시 낭송을 감상하던 오데온, 인류 최초의 수세식 공중 화장실, 15,000여 권의 양피지 책을 보관했던 셀수스 도서관, 발의 크기로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사창가 입장의 가부를 판단케 하던 돌 구조물,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원형 극장 또는 원형 경기장인 암피테아트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능케 한다. 특히 암피테아트로는 터키의 아시아 지역인 아나톨리아의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던 바오로가 우상 숭배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쫓겨난 곳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 기원전 8세기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신전은 잔재만 남아있어 안타깝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와 전령의 신이자 장사의 신 헤르메스가 묘사된 기둥, 승리의 여신 나이키 조각, 제우스 신의 아들인 영웅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때려잡았음을 묘사한 헤라클레스의 문은 보는 이들에게 즐거운 상상을 선사하며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가비야, 이곳은 하드리아누스 기념 신전이야. 네, 기억나요. 패키지 여행 중 한 번 본 곳을 지금 우리 여보와 다시 보니까 훨씬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는 거요. 저 안에 있는 문 위에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가 조각되어 있죠. 지난 여행 중 내 설명을 잘 들었네. 내가 미웠을 텐데 고마워, 가비야. 그리고 사랑해, 내 봄장미. 어머? 지금 여기에서 봄장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입 맞추고 싶어 하는 거 잘 알면서 대신에 볼에 살짝 뽀뽀해줘요. 이렇게? 본 게임은 오늘 밤에 하는 것으로. 몰라. 그러니까 우리 둘만 있는 곳이 아니면 봄장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쨌든 기분은 너무 좋아. 이제 메두사 조각이 왜 문 윗부분에 있는지 생각해 볼까?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특히 아름다운 머릿결이 돋보였대. 그래서 자신의 머릿결이 아테나 여신의 머릿결보다 아름답다는 말도 해서 아테나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꿰매 빠져 하필이면 아테나 신전에서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야. 화가 난 아테나가 메두사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래서 얼굴이 못생겨지고 머리카락은 수십 마리의 뱀으로 변한 거야. 뿐만 아니라 메두사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돌로 굳어지게 되었지. 결국 최고의 신 제우스가 아들 페르세우스를 시켜 메두사를 처단하는데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청동 거울을 보며 메두사에게 접근해서 목을 베었대. 지중해에 뿌려진 메두사의 피는 산호초가 되었는데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태양의 신이고 음악의 신이고 시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우스가 메두사의 피를 일부 가져가 죽은 자도 살리는 약을 만들었어. 죽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니까 이승과 저승의 질서가 무너졌겠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우스가 자신의 번개로 아스클레피우스를 죽이게 되고, 그의 아버지인 아폴론에게 미안했던 제우스가 아스클레피우스를 의학의 신으로 승격시켰다고 해.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메두사야. 메두사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돌로 굳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문 윗부분에 메두사 조각을 만들어 넣었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문을 통과할 때 고개를 빳빳이 드는 대신에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출 테니까. 와, 그 많은 얘기와 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어요? 대단한데요? 그런데 메두사는 좀 무섭다. 하하, 가비야, 우리 이제 커피 마시러 갈까? 카페에서 마실까? 아니면 호텔에 가서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에 마실까? 커피잔 얘기만 나와도 느낌이 오는 것 같다. 게다가 여보가 조금 전에 나를 봄장미라고 불러서 입맞춤하고 싶고, 호텔로 가요. 가서 우리 그 커피잔에 커피 마셔요. 그 다음엔 몰라, 왜 그래요? 다 알면서 직구죠. 파묵칼레, 석회 성분과 탄산칼슘을 포함한 온천수가 수만 년 이상 경사면을 흐르며 하얀 결정체로 남게 되었고, 그 일대에 뒤덮였는데 마치 하얀 목화밭처럼 보였기에 터키어로 목화의 성, 즉 파묵칼레라 부르게 되었다. 기원전 2세기 이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가몬 왕국이 신전과 목욕탕을 지었고, 로마의 영토가 된 후 대형 목욕탕, 온천욕장, 암피테아트로, 공동묘지 등이 들어서게 되며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의 히에라폴리스라 불렀다. 황제와 귀족들, 권력자들의 휴양지였고, 세계 대륙을 넘나들며 사랑했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목욕을 즐겼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제국이 다스리면서 파묵칼레라는 이름이 붙었고, 14세기 중반 안타깝게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1988년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복합유산으로 지정됐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면 좋겠고요. 정말 이 터키의 에페수스 또는 에베소, 그리고 이 파묵칼레, 이런 곳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터키에서 만날 수도 있을까요?